안녕하십니까. 카페애니어 대표 애니어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유형과 오유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형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오유형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네, 관찰자,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5번 유형은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가 두려움이거든요. 왜 내가 두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자라고 하는 별명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려면 관찰해야 된다. 관찰하려면 조용히 해야 돼. 주변이 복잡하면 안 돼. 혼자 이게 사방이 밀폐된 곳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좋아. 이제 그런 이제 집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의 환경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용한 데 좋아하고 당연히 내향형의 성격을 추구를 하겠죠. 반면에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 유형 도와주는 사람은 외향형입니다. 외향형에다가 감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고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외향형인 사람과 내향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커플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깔아놔야 될 이해의 자락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커플은 어떻게 해서 끌리게 되는가, 매력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과 O 유형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O 유형은 이제 홀로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자기의 갈 길을 잘 갑니다. 뭐 다른 사람의 눈치 같은 거 거의 잘 안 봐요. 반면에 도와주는 사람은 눈치 많이 보죠. 다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이유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반면에 관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이 유형이 그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됐었던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보게 된 거죠. 눈치 봐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맞춰줘야 되죠. 감정 소모해야 되죠. 이게 다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오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초연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초연하고요. 그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기는 늘 주변이 분주한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초연한 그런 관찰하는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번 옆에 가면 조용해지고 또 관찰하는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차분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사랑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제 5번의 관점,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도와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대함이 있어요. 열린 관대함. 그러니까 2번의 전략이 많이 주고 많이 받자 전략이라면 5번의 전략은 조금 주고 조금 받자 전략이거든. 그런데 조금 주고 조금 받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유형이 이제 많이 줘요. 굉장히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머니의 넓은 치마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관대함에 대해서 끌리게 되죠.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기꺼이 뛰어듭니다. 이 유형이. 그런 것도 5번의 이제 매력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5번이 건강해지려면 팔다리를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팔다리 많이 움직이는 게 2번 유형이거든요. 당연히 자기의 성장 지점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없는 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하게 두 커플은 이제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참 부러워. 나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 그런데 내 파트너가 그래. 그러면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존경심이 생긴다는 얘기는 사랑의 가장 깊은 경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은 진지하게 교제에 발을 들여놓고 손을 잡고 이제 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닮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불꽃이 튀어서 서로에게 없는 기능 때문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등을 겪는지를 바라볼까요? 자, 두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데 점점 뭔가가 느껴져요. 뭔가 느껴지냐면 그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 감정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형은 사랑의 터치를 늘 해야 돼요. 늘 하고 주고 또 받고 이런 관계를 교류를 자꾸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가능하면 이 감정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관찰을 하려면 이 감정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객관적이 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을 전달하는 면이 굉장히 서툴러요. 근데 그게 능수능란한 게 이제 가수명이거든. 가수명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희망과 그다음에 존경과 그리고 감탄을 가지고 파트너에게 다가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감정적 터치가 안 오면 그게 이제 그리워지는 거죠. 목말라요. 감정에 목말라진 거죠. 워낙 관찰하는 사람이 드라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에 목마르게 돼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도와주는 사람은 10번 만났어요. 근데도 거리가 똑같아요. 처음 만날 때나 10번 만날 때나 20번 만날 때나 관찰하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어저께 만나서 분명히 진도가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 이제 오늘은 또 진도가 이 정도까지 나가고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오유형은 관찰하는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요. 딱 그 자리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유형이? 오유형은 머리에서 승이 떨어져야 이제 스킨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킨십이 나오려면 이제 머리가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엔터를 딱 쳐야 돼요. 엔터를 칠 때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관찰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칠 때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정보의 양이 충분할 때. 아, 내가 내 파트너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지식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쌓여야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 도와주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고 엔터가 필요 없고 뭐 쌓이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바로 1분 안에도 정반대되는 감정이 번갈아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이제 다른 거죠. 만약에 2번 유형이 감정적 표현을 해달라고 졸르고 5번한테 그거를 강요를 하게 되면 관찰하는 사람은 아마도 조금 더 거리를 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또 새로운 거예요. 저건 뭐지? 왜 저러지?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정이 이제 상하게 되고 그리고 5번이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2번은 감정이 그 답답해지고 5번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보통은 이제 2번이 먼저 다가서는데 5번이 자꾸만 물러나면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왜 물러나느냐, 물러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사귄 게 얼마냐, 뭐 이런 이제 자꾸만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5분은 수동적이 되는 거죠. 자꾸만 밀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힘들어하니까 그게 뭘까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주르륵 이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서 답답해지게 되니까 잔소리 차원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또 잔소리 하는구나. 헤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잔소리를 듣는 거라는 것을 이제 오유용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찰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내가 뭐 어느 정도 딱 돼야지 뭐 대답을 해주겠는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 자기도 모르는데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유경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젠데 내일이면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를 하고 서로 부드럽게 이거를 넘겨가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또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커플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돼요. 구도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객관적 간조를 하는 게 사고형의 특징인 5번 유형입니다. 객관적 간조.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하면서 객관적이 돼야지 주관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그걸 이제 감정에 파묻히게 돼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간조를 머리형은 잘하고 주관적 몰입을 감정적으로 잘하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관적 감정 몰입을 잘하는데 반해서 객관적 간조가 안 되고, 5번 유형은 객관적 간조가 잘 되는데 반해서 주관적 감정 몰입이 안 되고, 이제 양자가 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상호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관적 감정에 몰입됐던 그 몰입도를 조금 줄여서 객관화시키고 관조만 하고 관찰만 했었던 O 유형이 일정 부분을 감정적 몰입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열어지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 관조를 그만두고 감정적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사람이 조금 더 사람하고 좀 많이 섞여서 지내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내는 거죠. 보통 시간을 못 내는 이유가 쓸데없고 정보 취득이 안 된다는 이유예요. 뭐 그 회식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그냥 뭐 몰려다니고 그냥 그 스트레스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쓸데없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내가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나,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사람은 무인도가 아닙니다. 다 대륙과 연결돼 있어요. 혼자 살 수도 없고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파트너가 힘들어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본인에게도,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뭐 2차, 3차는 안 가더라도 뭐 1차는 가고, 뭐 또 좀 쓸데없는 소리 해도 맞장구 좀 어느 정도 좀 쳐주고, 이런 어떤 노력, 이런 감정을 또 인간관계를 뭐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그렇게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 그래요.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서늘한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나서 일정 부분 관계를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관찰한 것만큼 더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지혜화되어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가가 좀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까지 내가 따라갈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한테도 유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관계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져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좀 줄여야 돼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걸 좀 줄이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잘 못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심심하고 고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야죠. 혼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건 독서예요. 책도 좀 보시고.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이번의 야망이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본인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객관적인 간주의 부분을 갖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사람과 같이 일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사람의 그 어떤 기능을 내가 좀 가지고 와서 하면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지고 본인도 좋아지고. 그래서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했어요. 깨졌어요. 누가 더 손해봤죠? 사랑 더 많이 한 사람이. 사랑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그러죠. 사랑 받은 사람은 뭐 힘들지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 더 많이 한 사람이 이익이에요. 사랑하면서 이타적인 자기의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을 만나면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고 깨어진 커플들은 다음에 사람 만나면 또 그게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옛사람 또 그리워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구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런데 저렇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2번 유형은 감동을 받죠. 감동 잘 받아요. 그다음에 5번 유형은 2번 유형이 이제 관조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내 파트너가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밀당으로 가면 안 돼요. 4번 유형하고 만나면 밀당이 어느 정도 유효할 수가 있는데 4번을 빼놓고 나머지 유형들은 밀당은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당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것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5번 유형이 감정적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감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없어서 그냥 파트너하고 만나서도 이제 진짜 감정 없이 그렇게 하면 미성숙한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시를 해야죠. 어색하긴 해요. 잘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건 다 감정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2번이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정말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두 사람이 고백을 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이 많이 묻어나잖아요. 이번 유형이 감정이 많으니까 그 감정을 실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유형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아, 그거 사랑한다구나. 근데 5번 유형이 한다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면, 해봐도 그렇게까지는 조금 2번 유형이 한 것처럼 잘 안 되죠. 약간 드라이하게 합니다. 고백도.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일단 그것까지만 가도 5번 유형 굉장한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감정을 표시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두 유형 사이의 갈등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갈등을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갈등 회복한 다음에 서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점, 또 서로 잘 되는 성장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과 O 유형이 이제 건강하게 사귀기 위해서 이제 팁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5번 유형이 감정 표출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거 했다가 괜히 부작용 나기도 하고 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참는 거죠. 뭐 억지로 참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훈련을 하려면 불쾌한 감정이라도 좀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드러내는 게. 그리고 상대방이 또 그런 불편함을 받고 또 불편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거를 들어주는 것도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유영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하라 이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연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별일 안 일어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만약 화가 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 화가 난다는 감정은 장애의 분노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가슴형의 감정의 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오유형이 화를 낸다. 그건 괜찮아요. 좀 날카롭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이 그걸 묻어두면 나중에 터지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현장으로 나가서 데이트도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어떤 감정과 환경과 이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아까 지혜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만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유형은 5번 유형이 좀 멈춰라 그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제안했을 때 이제 좀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도 기다려 달라. 답답해도 기다리면 응답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제 O 유형은 말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다려도 말이 없으면 정말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을 때 기다렸다고 나는 기다리라고 힘들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2번 유형이. 네, 당신한테 지난번에 우리 한번 때가 되면 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언제쯤이나 답이 올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좀 답답하긴 했지만 기다렸더니 5번 유형이 지난번에 당신이 얘기한 그 여행권 말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꼭 이런 말을 해주세요. 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실 나는 그 얘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번에 일주일 걸리는데 다음에는 한 3일 정도만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면 서로가 그 다음이 좀 편하겠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번 유형과 5번 유형의 어떤 파트너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혹은 함께. 함께 할 때는 함께 하고 따로 할 때는 따로 해라. 너무 이렇게 섞이지 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이에요. 서로가 반복씩 물러난 전략이죠. 2번 유형은 늘 함께 있고 싶고 5번 유형은 늘 떨어져 있고 싶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서 함께 있을 만한 상황에는 함께 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거. 2번은 O 유형에게서부터 초연함과 기다림의 미학을 5 유형은 이 유형에게 설레임과 감정을 서로 느껴보고 서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번 유형과 5번 유형 정반대되는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성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파트너가 잘 될 가능성도 굉장히 또 많이 있죠. 어떤 그 유형이 나에게 맞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격 궁합?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뭐 애니어그램은 과학이지 심리학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아 나는요 2번인데요. 몇 번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 유형과 관계없이 성숙한 유형. 예를 들어서 2번이 8번하고 잘 맞는다. 그래서 8번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8번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의 레벨의 단계를 9단계로 나눠요. 그렇다고 딱 9개로만 나눠지겠습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똑같은 유형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번호를 만나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궁합 아니에요. 성숙도가 궁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먼저 성숙해져야죠. 그래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나는 성숙하지 않은데 성숙한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사실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유형 연구하시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일정 부분 하되 나를 잃어버리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배려해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숙도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5가지 경우의 수를 다 이제 할 때까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약간 화면이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어두운 거 사실이라서 제가 조명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조명을 좀 달면 다음에는 좀 더 그 밝은 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게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도 요거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화질이 음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2월 구정 지나서 2월 14일이 목요일인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인물이나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노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형 공부를 하는 그런 줌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거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돼서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